자, 두부조림 같은 경우 두부조림을 계란전이나 두부구이로 한다면 80%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계란장조림 같은 경우도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오믈렛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70%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트륨 함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리법도 바꾸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칼륨이 낮은 채소와 높은 채소들을, 칼륨은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 같은 경우는 사실 채소 과일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저칼륨 채소들을 한번 보면 사실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아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저칼륨 채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태가 있는 열매처럼 열리는 채소들이 많습니다. 뭐 당근이라든지 풋고추, 양상추, 뭐 배추라든지 양파, 양배추, 가지, 무, 오이, 뭐 피망 이런 것들, 예, 좀 형상이 있으면서 열매처럼 열리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고칼륨 채소 보시면 뭐 고추잎이라든지 아우, 근대, 모위, 시금치, 쑥쑥갓, 부추, 취나물 이런 식으로 일단 푸른 녹색 채소이면서 형상이 특별히 없이 나물처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칼륨이 많이 높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약간 구분이 되실 테고 이런 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숙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자, 마찬가지로 뭐 전이라든지 볶음이라든지 조림보다는 전, 볶음, 초회 같은 걸로 하시면 훨씬 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식을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반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두 식단은 똑같은 식단에 지금 김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나타낸 건데요. 김치가 있음으로 해서 없음으로 해서 소금 1.7g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뭐 굳이 나는 김치 없으면 식사가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줄기 부분 늘 조금 드시고요. 잎 부분은 훨씬 더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줄기 부분을 약간만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제품 같은 경우는 뭐 호두 우유라든지 검정깨, 깨 두유, 검정콩 두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초코우유라든지 딸기우유라든지 뭐 커피우유 이런 또 다른 게 들어간 바나나 우유와 같은 이런 우유들이라든지 치즈 같은, 네, 이런 것도 이제 칼륨인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우유는 말씀드린 대로 흰 우유를 하루에 100에서 한 200ml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마찬가지로 요구르트 같은 경우도 흰 호상 요구르트, 네, 그리고 두유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냥 순수 두유를 한 100에서 200 정도 섭취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자, 과일 같은 경우 저칼륨, 고칼륨. 네, 과일은 뭐 특별히 이렇게 딱 구분 지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고칼륨 과일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저칼륨 뭐 사과라든지 파인애플, 포도, 네, 이런 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 고칼륨 과일은 바나나, 참외, 뭐 키위, 토마토 이런 것들은 좀 피해서, 네, 섭취를 하시면 칼륨을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은 내 주먹만한 사이즈, 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뭐 배 4분의 1개, 오렌지 반개, 사과 3분의 1개, 딸기 7알, 수박 한쪽 한 150g 해서 하루에 1회 한 번 정도 과일을 섭취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3회 식사, 1일 3회 식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 식단은 지금 우리 투석 환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어구이 단백질 섭취하고요. 가지 같은 경우 다른 조리법보다는 전으로 후라이팬을 이용한 조리를 했고요. 고추냉이 무생채인데 이제 고추냉이를 이용해서 천년 향신료죠. 무생채를 하고 쌀밥에 배추 된장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우유 한 잔과 칼륨이 낮은 파인애플을 이용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의 총정리입니다. 예, 하루 3끼 식사로 열량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요. 잡곡밥보다는 쌀밥, 그리고 국 대신에 국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그리고 단백질 식품 60g 기억하시죠? 고기, 생선, 계란, 두부 한 가지 이상 몇 끼 섭취를 하셔야 60g이 섭취가 됩니다. 그리고 푸른 잎채소보다는 열매채소가 칼륨이 낮았죠. 우유는 한 컵 이하로 섭취를 하고, 과일은 하루에 한 번, 내 주먹만한 사이즈, 아까 과일 사이즈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해야 할 음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식빵하고 샐러드가 있는데, 이렇게 정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족한 영양소 눈치채셨습니까? 네, 단백질이죠. 그래서 지금 연두부, 샐러드 같은 개념으로 두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잼이 아니라 두부를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요법을 잘 실천한 사람. 자, 1번 분은 지금 소고기덮밥에 콩나물국, 2번 분은 생선초밥과 소고기 두부국, 그 다음에 3번 분은 산채비빔밥과 호박된장국. 자, 세 가지 식단 다 썩 나쁜 식단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가장 좋은 식단을 한번 골라보실까요? 네, 저는 1번 식단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고기 덮밥에 콩나물국, 국 같은 경우도 칼륨이 낮은 콩나물을 이용했고요. 소고기 덮밥 같은 경우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영양적으로 좋은 식단이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식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초밥인데요. 소고기 두부국은 괜찮고요. 초밥은 사실 생선회라든지 생선 초밥, 생선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단백질 근본 식품이기 때문에 전혀 나쁜 식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라든지 초밥에 들어가는 초밥에도 회가 얹어져 있죠. 이런 생으로 된 생선회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의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식중독이 일어나서 괜찮으면 괜찮지만 또 전해질 밸런스가 깨진다든지 여러 가지 구토라든지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초밥이라든지 회는 좀 주의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채 비빔밥 호박 된장국도 나쁘지 않은 식단이지만 산채 비빔밥에 산채 같은 경우는 또 칼륨이 높은 채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그런 채소들 섭취 비빔밥에 들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는 이유는 영양불량을 예방하고 좋은 영양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하고자 함이고요. 자, 계속했던 내용들이지만 충분한 에너지 섭취, 적절한 단백질 섭취, 나트륨과 칼륨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 투석 식이요법의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네. 토장님이 질문사항을 몇 가지 주셔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투석 환자분들 건강기능식품도 사실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래도 처방 없이 드실 수 있는 건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아까 투석액으로도 많이 손실이 된다라고 했는데 수용성 비타민으로 들어가는 건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군, 비타민 1, 2, 6, 12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복합체 같은 경우는 이런 C나 B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처방 없이도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용성 비타민이 또 섞이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수용성 비타민 종류 정도는 드셔도 되고요. 그 외에 어떤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꼭 처방하에 또는 담당의와 의논하에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삼 액기스 복용하시는 거. 자, 홍삼이 신장에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홍삼이나 홍삼 액기스도 투석을 하는 경우에 같이 섭취를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홍삼도 그렇고 홍삼 액기스도 그렇고 칼륨이 일단 함량이 높습니다. 칼륨 함량이 높다라는 건 도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홍삼 액기스 같은 경우에 홍삼 외에 다른 또 성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 성분들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서 섭취를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장이식. 자, 신장이식 환자들이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는 목표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식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식욕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10kg까지도 살이 찌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셔서 이렇게 체중이 증가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체중 증가로 인한 혈당이 상승된다든지 혈압이 오른다든지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합병증을 가져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열량 섭취가 아무래도 투석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낮게 섭취를 하시고 지방 섭취 같은 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신경 써서 좀 줄여주시고요. 그 외에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인 같은 경우는 투석할 때와 비슷하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비슷하게 좀 저나트륨, 저인, 저칼륨으로 조금 유지를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신장이 이제 괜찮아지시면 이제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 시기로 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 신장이 완벽하게 될 때 그때 일반 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마쳤고요. 제가 다음 차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받는 것보다 하나라도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그 식이요법 관련해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아마 내 식사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혹시 듣고 식사에 어떻게 반영을 했다라는 그런 식단이라든지 뭐 사진도 괜찮고요. 아니면 양심껏 내가 이렇게 식단을 조절을 해서 먹었다라는 거. 뭐 내가 오늘 식사에서 뭘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식단을 올려주시면 되니까 한 2분 정도 제가 가장 베스트 식단을 선정을 해서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